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공포의 기록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다. 20살의 순수한 여대생으로 광주에 위치한 K여자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였다. 부모님과 떨어져 처음 맞이하는 독립적인 대학 생활에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던 그녀는 기숙사 생활을 선택했다. 나는 처음 기숙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보였고 복도는 어둠침침했으며 무엇보다 보안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CCTV는 고장난 지 오래된 듯 먼지만 쌓여 있었고 출입문의 자동 잠금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예산 문제로 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밤이 되면 기숙사는 더욱 음산해졌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내는 지직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가끔씩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시선. 나는 그런 것들을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첫날 밤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의 섬뜩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은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했다. 며칠 후 같은 층 언니들과 친해지면서 나는 이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언니들은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점점 진지해지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지민아, 너 혹시 이 기숙사에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4학년 선배인 수진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언니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2007년이었어. 그때도 지금처럼 보안이 엉망이었지. 어느 날 밤 3층에 혼자 있던 한 여학생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낯선 남자가 방에 침입했어. 출입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었거든. 그 언니는 끔찍한 일을 당했고 결국 나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목을 맸다는 거야. 바로 이 기숙사 3층 복도에 있는 천장에서 말이야.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3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건 그냥 소문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뉴스에 나왔을 텐데. 뉴스에는 나왔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숨겨졌지. 학교 이미지 때문에 말이야. 언니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나는 그날 밤 잠들기가 어려웠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언니들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 후 통학하는 친구 민지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나는 기숙사 이야기를 꺼냈고 민지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지민아, 너 혹시 기숙사 3층 복도 끝에 있는 방 위쪽 창문 봤어? 창문? 뭐가 특별한데? 나는 궁금해했다. 거기 신문지가 붙어 있잖아. 왜 하필 그 창문에만 신문지가 붙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 확실히 복도 끝쪽 천장 근처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곳에만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체감 조절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건 햇빛 때문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언니가 목을 맨 후에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뭔가를 봤대. 뭘 봤다는 거야? 그 언니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밤마다 그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고 해서 결국 학교에서 신문지로 가려버린 거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복도에서 나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신문지가 왜 하필 거기에만 붙어 있겠어? 그리고 학교 측에서 왜 계속 그대로 두겠어? 그날부터 나는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들어 그 신문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혹시 그 뒤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
수가 없었다.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결국 노트북을 켜고 그 사건에 대해 검색해보기로 했다. K여대 기숙사 사건 2007년이라고 검색하니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내용은 너무나 간단했다. 2007년 11월 K여자대학교 기숙사에서 경영학과 3학년 김씨 22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과 학교 측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자세한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게 전부였다. 너무나 단순하고 건조한 기사였다.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만약 단순한 우울증 자살이었다면 왜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는 걸까? 나는 더 자세히 검색해봤다. 학교 커뮤니티, SNS, 각종 게시판을 뒤져봤다. 그리고 몇 개의 글을 찾을 수 있었다. 모두 익명으로 작성된 글들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짜 이유는 학교에서 숨겼어. 보안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학교 이미지 때문에 우울증 자살로 덮어버렸어. 그 언니 룸메이트였는데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 하지만 학교에서 입단속 시켰어. 지금도 그 층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뿐이야. 나는 점점 무서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소리는 이미 멈춰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이 시간에 누가 복도를 다닐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 신문지가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리는 것을 봤다. 아니, 본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기숙사 이야기가 나오자 한 친구가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실화였다. 내 오빠 친구 이야기인데 정말 소름 끼쳐. 친구 은지가 말했다. 그 오빠 이름이 이혁재였는데 대학생 때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편이었어. 나는 귀를 기울였다. 기숙사 사건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욱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형제 오빠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 정말 많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겨우 집에 도착했지. 그래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져 누웠대. 그런데 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누웠는데 옆을 보니까 누군가 같이 누워있는 거야. 여자였어. 처음에는 술 때문에 환각인 줄 알았는데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야.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대.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있는 거야. 정말 생생하게. 심지어 그 여자의 차가운 체온까지 느껴졌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대. 그리고 가족들을 깨웠어. 내 방에 누가 있어? 라고 외치면서. 나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형제 오빠 아버지가 급히 방에 들어왔어. 하지만 방 안에는 형제 오빠 혼자만 있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나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럼 정말 환각이었던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것을 본 거다라고 하면서 형제 오빠를 달랬지. 그리고 여동생도 깨어서 나왔는데 여동생에게 혹시 형 방에 들어간 적 있냐고 물어봤어. 여동생이 뭐라고 했는데? 나는 내 방에서 잤는데 무슨 소리야? 오빠가 술 많이 마셔서 이상한 꿈 꾼 거 아니야? 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형제 오빠가 술에 취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은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형제 오빠도 역시 환각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또 봤어. 그 여자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심지어 그 여자가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고 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공포에 질렸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그 여자와 눈을 마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대.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 상상만 해도 무서워.
그리고 결국 형제 오빠는 공포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이 깨워서야 정신을 차렸지.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기숙사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들이 떠올랐다. 혹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기절한 후에 형제 오빠는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술 때문에 환각을 본 거다, 악몽을 꾼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형제 오빠도 점점 그렇게 믿게 됐지. 나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형제 오빠가 계속 괴로워했어. 환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거든. 그 여자의 얼굴, 옷차림, 심지어 체형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슬펐다고 해. 마치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애절하게 바라보기만 했대. 나는 상상만으로도 무서워 어깨를 움츠렸다. 그래서 형제 오빠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 특히 그 슬픈 눈빛이 마치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고 해. 정말 무서웠겠다. 결국 형제 오빠는 심리 상담을 받았어. 상담사도 알코올로 인한 환각이라고 진단했고 술을 끊으라고 했어. 형제 오빠도 그 말을 듣고 술을 끊었지.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해결책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은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뭔데? 그날 밤의 진실 말이야.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뭔가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형제 오빠가 집에 들어와서 그 여자를 봤을 때 말이야. 은지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와 여동생을 깨워서 확인받았잖아. 응, 그렇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제주도 여행을 가 있었어. 순간 나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 형제 오빠 혼자만 집에 남아 있었던 거야. 아버지도 여동생도 모두 제주도에 있었어. 그런데 형제 오빠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여동생과 이야기했던 것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때 형제 오빠가 본 아버지와 여동생도. 그래, 환각이었어. 하지만 그 환각은 너무나 생생했어. 실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정도로 정교한 환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은지가 계속 말했다. 형제 오빠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집에서 몇 년 전에 젊은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었다고? 자살이었어. 그것도 형제 오빠 방에서. 우울증 때문에 목을 맸다고 해. 그 여자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즐겨 입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렇다면 그날 밤 형제 오빠 옆에 누워있던 여자는 누구였을까? 은지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대학교라는 공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